오늘은 챗GPT를 활용해서 디자인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활용 사례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생성 AI를 활용한 디자인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그리고 이 활용하는 이제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작 프로세스, 그리고 챗GPT 활용 사례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챗GPT와 미드저니 사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 캐릭터 디자인인데요. 귀엽죠?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생성 AI를 활용한 디자인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이너가 사라진다. 꼭 디자이너뿐만 아니고 챗GPT가 등장하면서, 이 AI가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시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라진다라기보다 오히려 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챗GPT나 이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 확장에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이미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그 시간을 줄이는데,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엄청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늘 알려드리는 그런 제작 프로세스 과정, 그러니까 이런 작업 방식에 이 챗GPT랑 미드저니 이용하면 이 작업 방식의 변화를 일으켜서 거기서 빨리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또 스케치를 하고 그걸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방법들의 변화가 저는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웹 디자인도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알려드리는. 그리고 패션 디자인. 요즘에는 이 패션 디자인도 엄청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 많은, 특히 해외 기업들은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오늘 알려드린 또 로고 디자인, 그리고 편집 디자인에는 뭐 명함 디자인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책 디자인, 뭐 여러 가지 인쇄물에 대한 디자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디자인, 그리고 또 오늘 알려드리는 그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그런 사진 디자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마우스라든지 뭐 키보드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한 디자인도 생성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사라진다기보다 좀 더 발전된 버전의 디자이너, 혹은 다른 뭐 챗GPT 활용은 코딩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개발자분들도 내 옆에 개발자 한 명을 더 끼고 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화가 예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알려드릴 이 웹페이지에 대한 제작 프로세스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페이지, 저도 이제 챗GPT에다가 이 웹 메인 페이지 디자인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알려달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순차적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요. 항상 제일 처음에 이 목표에 대한 얘기를 챗GPT가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순서대로 보통은 이렇게 제작을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저희가 오늘 이 웹페이지, 웹 디자인을 전체를 다 할 게 아니고, 이 메인 페이지에 대한 디자인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끌어내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저니를 디자인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미드저니가. 나중에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전 5가 나오면서 자연어 프롬프트의 활용이 좀 더 다양해졌습니다. 이 자연어 프롬프트라는 거는 챗GPT와 비슷하게 우리가 뭔가 문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해도 충분히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단어, 콤마, 단어, 콤마, 단어, 콤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었다면 지금은 문장을 하나 쭉 주고 또 새로운 문장이 들어가면 또 콤마 찍고 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제작해도 잘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디자인 브랜딩과 테마에 맞게 잘 작성하면 이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 챗GPT에다가 인터넷에서 생성 AI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웹페이지 메인 디자인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이거를 제가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이 챗GPT4의 브라우저 기능을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활용을 하기 전에는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2021년 9월까지밖에 자료가 없는데 미드전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 정보를 알려주면 내가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브라우저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미드전이 웹페이지 디자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번호가 있거든요. 이 번호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 클릭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링크의 글을 통해서 이 글을 작성했는지를 얘가 실질적으로 알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믿을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바탕으로 이 글이 제작됐다라는 것을 좀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활용할 내용에 대해서 이 프롬프트 작성이라든지 이 미드전을 활용하여 이미지 생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용 사례로 이 웹페이지 메인 디자인을 알려드릴 텐데요. 웹페이지 메인 디자인은 이제 이렇게 웹에 우리가 제일 처음 들어가면 보이는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을 메인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메인 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를 우리가 생성을 하기도 하고, 혹은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메인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웹페이지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미드전이나 챗GPT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입력하는 프롬프트만으로도 이 메인 페이지 디자인을 이제 아이데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넣어본 내용인데요. 이 AI 제가 저번 시간에 활용했던 그 AI 교육에 대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걸 가정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내용, 챗GPT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걸 넣어서 제작을 하게 된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챗GPT에다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 30대 남녀를 타겟으로 하는 이 AI 강의 플랫폼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얘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저는 이제 테이블 형식, 표 형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헤더, 메인 배너, 강의 리스트,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이 부분은 이제 웹페이지에 구성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더는 이제 이미지에서 제일 위쪽 부분, 큰 이미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메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중간에 들어갈
어떤 카피라이팅이나 그런 디자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이 부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밑부분, 제일 하단에 내용을 이제 얘가 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활용을 했거든요. 20, 30대 남녀가 좋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미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또 번역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제가 미드저니에 넣기 위해서는 미드저니는 한글이 입력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드저니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바꿨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단어, 콤마 이런 식으로 넣었어야 됐기 때문에 꼭 그런 식으로 넣어달라고, 혹은 내가 입력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넣기 위해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쪼개거든요. 아니면 키워드만 툭툭툭 넣거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문장 자체를 통째로 넣어도 이미지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아까 생성된 거를 그대로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뭔가 이제 웹페이지, 하나의 웹페이지의 느낌이 나는 이미지들을 생성을 했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처럼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넣었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다른 이제 내가 원하는 내용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여기 결과 나온 값에서 읽어보시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고, 뭐 특별 이벤트 대신 뭐 다른 이벤트를 넣는다든가, 혹은 이제 뭐 실제 사용자 후기를 공유하는 섹션을 뭐 뺀다든가, 그런 식으로 추가 혹은 변경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 활용법으로 이제 챗GPT를 통해서 나온 그냥 그 문구를 그대로 넣는 방법도 있지만, 챗GPT로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만드는 프롬프트를 또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신 내용처럼 역할을 먼저 부여하고요. 미드저니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걸, 그리고 미드저니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미드저니 내용을 뭔가 참고하라고 제가 넣긴 했는데 이걸 실제로 읽을지는 확인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인터넷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 내용을 수정을 해줬습니다. 항상 이렇게 프롬프트는 어딘가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내가 첫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점점점 추가해서 새로운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드저니 프롬프트가 결국엔 이렇게 콤마 형식으로 나눠져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콤마 형식으로 나눠질 때 이 1, 2, 3, 4, 5, 6 제가 정해놓은 이 숫자들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는지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한테 명령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는 이 AR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적혀 있듯이 비율입니다. 그래서 뭐 16대 9 형식이라든지 4대 3 사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1대1 형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한테 명령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에 맞는 비율을 알려달라고도 했고, 이 V는 버전 표시거든요. 그리고 버전에는 또 니지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만들어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를 묻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으신가요? 했을 때 제가 아까 앞서 만든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챗GPT에다가 입력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줬는데요. 프롬프트 생성은 총 5번까지 해주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는 계속을 안 눌러서 여기서 끊겼는데 어쨌든 저는 이 1번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미드전에다 한번 넣어봤습니다. 1번 프롬프트를. 그랬더니 이 이미지가 보이시나요? 이 이미지를 제가 또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거거든요. 와, 이거는 실제로 사용되는 그런 웹페이지라기보다 뭔가 웹페이지 안에 메인 페이지가 아닌 어떤 안에 하나의 페이지를 또 보여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미드저니한테 너무 구체적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보다는 좀 복잡해진 느낌이다 라고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질문할수록 원하는 디자인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서요. 저는 아까 여기 이제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으신가요? 했을 때 이 부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간단한 내용만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디자인 요소, 이 디자인 요소만 제가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런 프롬프트를 얘가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 만들어준 거를 넣었을 때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원하는 메인 페이지 디자인이 나왔죠. 그래서 이 미드저니는 물론 내가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거는 당연히 오케이. 하지만 이런 랜딩 페이지나 내가 원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좀 더 간단하게 해줄수록 이 프롬프트로 활용하기에는 좋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저니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사진이 저희가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사진이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4개에 대한 번호의 순서는 1, 2, 3, 4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번호에 옆에 적혀 있는 U와 V의 뜻은 U는 업스케일이라고 이 개별적으로 하나씩 확대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걸 말하고 그리고 이 V 같은 경우에는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비슷하게 이 내용과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변형해서 이미지를 또 4개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V를 눌렀을 경우에는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프롬프트를 뭔가 추가하거나 혹은 빼거나 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좀 더 넣거나 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걸 눌렀을 때 이렇게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마음에 든다. 그렇게 했을 때 이 U2번을 누르면 이 밑에서 이제 생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U 번 이제 이 하나 이미지만 생성이 되게 되고 이 이미지를 난 좀 더 다양하게 쓰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추가하거나 해서 전송을 눌러주면 또 새롭게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클릭했던 이 하나의 이미지가 크게 하나로 생성된 걸 보실 수 있고 이 생성된 이미지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복사를 하시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에이션 되는 거는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드저니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을 업스케일링한 버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웹페이지 디자인을 하면서 꼭 웹페이지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디자인의 미드저니를 활용하면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활용하는데 정말 좋은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웹페이지가 아무래도 이 디자인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이제 한국스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한국스럽게 바꾸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전체적인 느낌에 이런 식으로 메뉴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로그인 하는 거, 혹은 이제 글자 배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리고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 전체적인 내용 구성 기획의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활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